네, 안녕하십니까. 비밀 무기 채널입니다. 최근 K전차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낸 루마니아에서는 한국산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언론들은 K전차에 대한 긴급 방송을 편성해 보도하더니 이제 한국을 찾아와 하나공장에서 레드백과 K9 자주포를 취재해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따르면 레드백은 미래형 기술, 정교한 레이저 경고 시스템, 연막탄, 로켓 발사기를 사용하는 최첨단 기계입니다. 이 장갑차는 10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하여 거친 지형에서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러한 보병 차량 246대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젤 틸바르 장관은 한국에서도 이 장갑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이 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람회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보병 전투 차량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유형의 한국 장갑차를 레드백이라고 합니다. 무게가 45톤에 달하는 장갑차입니다. 6명의 군인과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으며 루마니아 육군의 군비 증강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병 차량은 자동차와 기관총, 로켓 발사기 2대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의 안보 파트너십 협상을 완료하는 관점을 포함하여 국방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세상입니다. 이것은 아주 새로운 무기입니다. 한국 장갑차는 지금까지 루마니아에서 판매하기 전 호주에서만 판매되었습니다.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법률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즉, 여기에 유지 보수 및 조립 공장을 건설할 것을 약속합니다. 따라서 루마니아는 유럽에서 이러한 공장을 보유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보병 차량을 입찰로 구매할지 아니면 직접 구매할지 등 구매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제조업체에 가격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군 현대화 사업과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폴란드를 통해 K방산의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 능력을 확인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맺었지만 폴란드 정권이 8년 만에 교체되면서 그동안 한국 기업들과 계약한 방산 계약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마니아와의 계약은 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2024년 국가방위부 예산을 전년 대비 25% 증가한 80억 유로 약 11조 5.476억 8.000만 원로 올리며 노후화된 무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려 하는데 K전차, K9 자주포, 레드 백장갑차 등 모두 한국산으로 바꾸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는 루마니아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루마니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산만을 고집하며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때 프랑스를 소외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루마니아가 자주포 입찰을 하자 한국산 K9 자주포가 단독 참여로 결정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가장 큰 경쟁자 독일 PZH-1000을 제치고 단독으로 결정되었는데 여기서 프랑스는 프랑스산 자주포 카이사르를 넣어달라고 관곡하게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자주포를 차륜형이 아닌 레도형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차륜형인 카이사르는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프랑스가 정부 대 정부로 계약을 하자고 하자 입찰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에이글 임무의 일환으로 루마니아의 캐사르 시스템 4대를 파견했는데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느냐며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이후에도 자주포 입찰에 레도형 제한을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루마니아는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를 선택했고 최근 요하니스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 루마니아 정부는 8억 5천만 유로 규모의 K9 자주포 53문 도입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에 앞서 루마니아가 프랑스에게 타격을 준 것은 신궁이었습니다. 루마니아가 휴대용 지대공 신궁 54기의 도입을 한국과 계약했는데 지금 루마니아는 예정보다 빨리 도착한다고 들떠 있습니다.
지난 3월 루마니아 테오도르 인시카시 장군은 루마니아 육군이 한국에서 구매한 첫 번째 신궁 대공방어 시스템이 올해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궁 조달 계약은 정부 대 정부 G2G 직접 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루마니아는 작년에 한국 휴대용 방공 시스템 구매에 대한 납품이 신속하게 올해 우리에게 도착할 것이다라며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신궁을 받는다면 국산 무기 체계과 루마니아에 수출되어 인도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난해 루마니아 정부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입찰 방식으로 도입하려 했고, 여기에 프랑스 MBDA만 입찰에 참여하자 입찰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IGNX1의 입찰 참여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프랑스 MBDA가 루마니아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납품할 가능성이 가장 컸지만, 루마니아는 입찰을 취소하고 정부 대 정부 계약으로 한국에 LIGNX1의 신궁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신궁 54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9천만 달러 약 118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루마니아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여겨졌는데, 루마니아는 경쟁력이 없는 프랑스산 휴대용 미사일을 살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와 소형 헬기를 격추시키기 적합한 무기체계로 개발 과정과 시험 발사 및 실사격 결과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명중률 100%를 선보여 신의 화살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러시아산, 프랑스산을 다 써보고 장점만 취합해 신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MBDA 미스트랄에 비해 약 8kg 정도 가볍고 길이도 40cm가량 짧은데, 명중률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대당 5천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특히 신궁은 미스트랄에게 없는 게 있는데, 적 전투기의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해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적외선 호밍 유도 방식을 채택해 발사 후 별도의 조준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스트랄 추적 훈련 장비를 만지다 신궁을 만지면 신세계라고 했는데, 장비의 간소화는 물론이고 운용면에서도 상당히 편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한국은 지난해 말 계약하고 올해 바로 납품하는 엄청난 납기 속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K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에 빠르게 인도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LIGNX1은 앞서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원대 규모의 천궁이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UAE에 이은 두 번째 쾌거로 최근에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면서 사우디는 추가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LIGNX1은 루마니아에서도 천궁 1을 수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력전차 부문에선 현대로템의 K가 2032년 점유율 19.2%로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에이브럼스 전차를 제조하는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22.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현대로템을 근소한 차이로 앞설 것이라 전망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의 전차가 세계 2위가 된다는 것도 놀라운 전망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K전차가 폴란드와 계약한 분량을 납품해야 하는데 루마니아와 250여 대를 또 계약하면 제때 납품이 되겠니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공장 가동률을 알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1분기 공장 가동률을 살펴보았는데, K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 공장이 11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상방산은 88.5%로 뒤를 이었고, 이어 LIGNX1 75.0%과 KAI 7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연간 가동률도 102.9%로 4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넘긴 바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와 K전차 180대 1차 수출 실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 납기 준수를 위해 공장 가동률을 높인 것입니다. 유럽의 군수공장 가동률이 보통 30% 안 바뀐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 공장의 가동률은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21세기 전장을 제압할 최강 전투기를 만들자며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의기투합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현재 극히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개발을 주도하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핵심 생산 설비가 들어선 독일에서도 가동률은 5%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빨리빨리의 나라로 방산에서도 만들어내는 속도는 어떤 나라도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도 미국 로키드 마틴과 같은 세계 최고의 방산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까 상상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